보시면 사실 책은 안 봐도 돼요. 페이지를 피긴 했는데 그렇게 교재로 수업하는 사람은 아니어서 산화환원을 보는데 얘가 생각보다 어려워요. 그래서 아마 방학 동안은 요거 위주로 산화환원이랑 뒤에 이제 중화반응해서 화학 위주로 좀 얘기를 좀 할 겁니다. 그러면 이걸 하기 전에 우리가 일단 주기율표를 잠깐 봐야 되는데, 주기율표를 다 외울 필요는 없고 자, 주기율표에 이렇게 있어요. 리튬, 그 다음에 베릴륨, 그 다음에 나트륨, 마그네슘, 그리고 알루미늄, 그 다음에 칼륨, 칼슘. 그렇죠? 그래서 요렇게 7개, 주기율표에서 요렇게 7개는 우리가 이제 금속 원소라고 얘기를 할 겁니다. 금속 원소. 잠깐 얘기를 좀 해보면, 우리가 금속 원소가 어떤 거냐에 대해서 잠깐 얘기를 해보면, 뭐 3번, 4번, 11번, 12번, 뭐 13번, 그 다음에 19번, 20번 이렇게 있는데 주기율표에서 옥텟 규칙이라는 걸 해요. 옥텟 규칙은 전자 배치에 대한 얘기고, 전자 배치를 해서 어떻게 하면 안정적으로 얘네들이 존재하냐를 나타내는 게 옥텟 규칙인데, 자, 옥텟 규칙은 간단합니다. 첫 번째 전자 껍질에는 전자가 2개까지만 있어야 되고, 나머지 이제 두 번째부터는 8개까지 전자가 있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하죠. 핵이 이렇게 있을 때 전자들이 이렇게 돌고 있단 말이야. 전자들이. 그러면 이런 걸 우리가 껍질이라고 할 건데, 이게 조금 헷갈려요. 이게 어떤 선생님은 여기 전자가 항상 하나씩밖에 존재하지 않는다 이렇게 하는데, 지금 이거를 얘기를 하면, 자, 핵이 이렇게 있어. 우리 이렇게 하죠. 잠깐. 요거 11번으로 그냥 봅시다. 11번. 자, 우리가 11번이라고 하는 건 플러스, 그러니까 양성자지. 양성자가 11개 있다는 뜻이야. 그러면 이 양성자 주변을 돌고 있는 전자도 11개 있다는 뜻입니다. 그 요걸로 그대로 대입을 하면, 첫 번째 껍질에는 전자가 2개 있어야 되고, 두 번째 껍질에는 8개가 있어야 되고, 그럼 이제 10개니까 하나 넘어가죠. 세 번째 껍질에는 1개가 있으면 11 될 건데, 얘를 그냥 조금 편하게 보면 플러스가 11개 모여있는 핵이 이렇게 있는 거야. 핵이 3D로 그릴게요. 이렇게 핵이 있으면, 예를 들면 첫 번째 껍질은 이렇게 해서 첫 번째 껍질에서는 전자들이 뭐 이런 식으로 돌고 있는 겁니다. 전자 하나는 이런 식으로, 하나는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궤도가 2개가 있고, 여기 요 구에서 이렇게 해서 동그라미를 내가 2개 그렸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럼 이제 두 번째 껍질에서는 이렇게 있어가지고, 마찬가지로 내가 공이 있을 때 내가 선을 이렇게 해서 원으로 된 선을 8개를 그린다는 뜻이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렇죠? 그럼 이제 세 번째 껍질에 이제 하나가 있을 거고. 근데 우리가 뭐라고 했냐면, 첫 번째 껍질에 2개, 두 번째 껍질에 8개. 그럼 세 번째 껍질도 8개가 있던지 아니면 없던지 해야 안정적이란 말이야. 그럼 금속 원소는 대부분 뭐냐면, 여기가 1개, 2개로 나눠요. 남기 때문에 이걸 없애주면 2개, 8개, 혹은 뭐 19면 2, 8, 8, 1이겠죠. 그쵸? 2, 8, 8, 1이니까 요거 하나 없애면
딱 288 안정하단 말이야. 그러니까 금속 원소의 성질은 뭐냐면 금속 원소는 대부분 전자를 잃어버리려는 성질이 좀 강해요. 전자를 잃어버리려는 성질. 그럼 전자를 잃어버려. 전자를 내가 버렸다는 건 플러스가 많은 거니까 금속 원소는 안정적으로 되려면 원자에서 양이온이 보통 됩니다. 양이온. 됐어요? 요게 이제 핵심이야. 우리는 이 산화환원에서는 금속이 전자를 잃어. 어떤 원자, 예를 들면 나트륨 원자가 나트륨 양이온이 된다. 요게 이제 중요한 겁니다. 그럼 이제 종류가 다르겠죠. 하나를 버리는 애도 있고, 예를 들면 12번은 282니까 두 개를 버리는 애도 있을 거 아니야. 그치? 하나를 버리면 플러스가 하나 많을 거고, 두 개를 버리면 플러스가 두 개 많겠죠. 그쵸? 그럼 세 개를 버리면 플러스가 세 개 많을 거고. 근데 알루미늄만 3 플러스고, 나머지는 다 플러스 아니면 2 플러스입니다. 전자를 하나 버리거나 두 개 버리거나. 됐어요? 그걸 이제 기억을 해야 돼. 자, 주기율표에 이렇게 위치는 모르더라도 어떤 원소가 나왔을 때, 금속 원소가 나왔을 때 얘가 전자를 하나 버리는 애인지 두 개 버리는 애인지 그걸 이제 좀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거를. 근데 이제 문제를 풀다 보면 계속 똑같은 게 나올 거기 때문에 자동으로 외워져요. 그러니까 이거를 못 외웠다고 하는 친구는 사실 문제를 안 풀어본 거야. 왜냐면 문제가 겹쳐. 계속 똑같은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안 외워질 수가 없습니다. 안 외워질래야. 이건 내가 외우지 말라고 해도 외워져야 돼. 계속 똑같은 게 나오기 때문에. 됐죠? 이제 이게 핵심이야. 그러면 자, 처음에는 뭐가 나오냐면 생활 속의 화학 반응이라는 게 나와요. 끝까지 안 쓸게요. 어쩌고 저쩌고 이게 나올 건데, 자, 첫 번째 광합성이라는 게 나와요. 광합성. 자, 이제 여기서부터 쓰는 화학식은 다 외워야 됩니다. 여기서부터 내가 쓰는 모든 화학식은 다 외워야 돼요. 근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외워집니다. 문제를 풀면 외워져요, 자동적으로. 그러니까 막 내가 여기까지 쓸 건데 졸라 많아 이럴 필요가 없어. 그냥 무조건 외워집니다. 무조건 문제를 풀면. 자, 물론 오늘 당장에 외워지진 않겠지. 습기를 하면서 외워질 거예요. 자, 광합성이라는 거는 이산화탄소와 물을 가지고 포도당과, 욕심내지 않을게, 천천히 할게요. 포도당과 산소를 만들어내는 과정을 우리가 광합성이라고 하죠. 스스로 양분을 만들어내는 이런 걸 우리가 광합성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얘는 빛 에너지를 이제 흡수하죠. 빛을 흡수해서. 그래서 광합성 같은 경우는 우리가 쬐깐한 애들, CO2, H2O, 조그만 애들이 큰 알갱이가 되는 동화작용이라고 얘기를 할 거고, 그리고 광합성은 엽록체에서 일어나죠. 그쵸? 엽록체에서 일어날 거고, 얘는 에너지를 흡수하는 흡열 반응입니다. 지금 이제 화학 파트긴 한데 내신에서는 이런 거 냅니다. 알겠죠? 내신에서는 이런 게 나와요. 간단하게. 자, 두 번째. 광합성의 반대말, 중학교 때 배우죠. 광합성의 반대, 호흡을 합니다. 요거 반대예요. 내가 양분을 흡수하고, 쉽게 얘기하면 밥 먹고 숨 쉬면, 산소를 흡입하면 니네 이산화탄소 내뱉잖아요. 그렇죠? 이산화탄소 내뱉고, 그리고 물도 만들어낸다. 그 다음에 이렇게 해서 에너지를 만들어냅니다. 우리는 이 에너지로 살아간다고 보시면 돼요. 우리는. 그래서 얘는 에너지를 만들어내는, 에너지를 방출하는 반응이기 때문에 발열 반응이라고 얘기를 할 거고, 그 다음에 큰 덩어리가 작은 덩어리로 쪼개지기 때문에 이화작용이라고 할 거고, 그리고 호흡은 미토콘드리아에서 일어나죠. 됐어요? 여기까지? 자, 세 번째네요. 자, 세 번째. 연소라는 게 있어요. 연소는 이제 태운다라는 뜻인데, 연소는 태운다인데,
산소와 반응하면 우리가 보통 연소라고 합니다. 산소와 반응해서 빛과 열을 만들어내면 연소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우리가 그냥 단순하게 태운다. 이건 좀 너무 초딩직한 얘기고, 연소라는 건 산소와 반응해서 뭐 빛과 열을 만들어낸다. 거기까지 하시면 됩니다. 자, 연소는 그럼 뭘 태워야겠죠? 뭘 태울 건데, 보통은 화석연료를 태워요. 화석연료라고 하는 건 우리가 얘기하는 그냥 석유석탄 얘기하시면 됩니다. 석유석탄. 석유석탄이 보통 C와 H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은 CH4라고 해서 메테인을 갖고 얘기를 합니다. 메테인. 그죠? 메테인. 그러면 메테인을 연소시킨다. 그러면 CO2와 H2O 그리고 빛과 열이 나올 건데 이건 사실 우리가 중요한 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항상 연소를 하면 무조건 이산화탄소와 물이 나옵니다. 이산화탄소와 물. 그래서 자동차 이제 그 여름엔 잘 안 보이는데 겨울철에 자동차 이렇게 택시를 타고 이제 부모님 차를 타고 있으면 앞에 차 그 배기구에서 하얀색 연기가 이렇게 나와요. 그게 수증기입니다. 수증기. 알겠죠? 그러니까 거기서 까만 게 나오면 이 차가 뭔가 좀 문제가 있는 차고 거기서 하얀색 연기가 나오면 그냥 수증기가 계속 나오고 있는 상태예요. 왜냐면 지금 엔진이 계속 이 짓을 할 거니까. 그렇죠? 물론 안 나오는 차도 있어. 전기차 같은 건 안 나오겠지만 보통 우리가 기름을 넣어서 가는 차는 하얀색 연기가 나와요. 그 다음에 네 번째. 자, 철의 재련이 있는데 요거는 조금 이따 할 거야. 이건 식이 조금 복잡해서 요건 조금 이따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대표적으로 보는 이제 화학 반응이 요렇게 있다. 여기까지 했어? 여기까지? 그러니까 그 지금 화학식을 하나도 몰라. 이거 이산화탄소인지도 모르고 물인지도 모르고 메테오 잘 모르겠어. 괜찮아. 그냥 봐. 알겠죠? 그냥 보세요. 그러니까 지금 보고서 내가 오늘 이번 시간에 많이 외워야 하지 말고 일단 흐름을 봐. 흐름을. 알겠죠? 무조건 내가 오늘 열심히 해서 막 외워야지 하지 말고 이거 외워야겠다 하지 말고 자연스럽게 외워집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이거 외우는 거에 너무 급급하지 말고 내용을 좀 봐야 돼요. 내용을. 알겠죠? 자, 그럼 이제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 첫 번째로 중요한 게 이게 보통 요새는 학교에서 잘은 안 나와. 요새는 잘 안 나옵니다. 요새는. 예전에는 잘 나왔는데 자, 일단 화학식. 뭐 아무튼 이렇게 화학 기호로 되어 있는 게 화학식이겠죠. 그렇죠? 화학식에 개수를 맞추는 걸 해야 돼요. 개수. 개수를 맞추는 걸 해야 됩니다. 우리 이런 거잖아. 예를 들면 OX 더하기 BY는 AX 더하기 3Y야. 그러면 A는 5고 B는 3일 거 아니야? 그치? 이거 너무 간단한 거잖아. 이거 왜 그래? 왼쪽에 X 5개, 오른쪽에 X 5개. 오른쪽 Y 3개니까 왼쪽도 Y 3개여야 되는 거야. 그치? 너무 쉽지 이거는. 그쵸? 요렇게 개수를 맞추는 걸 지금 할 겁니다. 개수를. 그냥 XY 대신에 C, H, O 뭐 이렇게 그냥 있는 거야 이게. 그쵸? 자, 개수를 맞출 때 중요한 게 뭐냐면 개수를 맞출 때 잘 모르겠으면 그냥 제일 왼쪽 걸 1로 놓고 하면 돼요. 그럼 얼추 다 합니다. 근데 이제 그거보다 좀 더 쉬운 건 덩어리가 큰 애들을 1로 만들면 조금 쉬워. 덩어리가 큰 애들을. 그러면 오른쪽 보면 C가 6개 있죠. 없지 나머지는. 그치? C가 6개. 그러니까 여기도 C가 6개여야 되니까 왼쪽에 C가 6개인데 여긴 없어. 여기 C가 6개여야 되니까 6. 보니까 오른쪽에 이제 H도 다 했어. 12개 끝났어. H가 12개. 그럼 왼쪽도 H 12개. 그럼 이제 2개짜리가 6개 있어야 12개 되겠죠. 그렇죠? 2개짜리가. 이건 2개짜리니까. 요렇게가 한 묶음이잖아. 그치? 요렇게가 한 묶음. 그럼 이제 왼쪽 식이 완성이 됐네? 그러면 이제 우리가 뭐만 하면 돼? 5만 하면 돼, 5. 5는 2개씩 6개니까 12개. 6개. 그럼 18개 있죠, 합이. 그치? 왼쪽에 18개. 그 오른쪽에 이미 6개는 있어, 썼어. 그럼 12개 남았지? 18개에서 6개 썼으니까. 12개 남았으니까 2개짜리가 6묶음 있으면 되지. 그쵸? 그럼 광합성은 외울 게 없어. 사실 얘만 1이고 나머지 6이야. 그치? 됐어요? 그럼 어차피 이거 뒤집은 거니까 6, 6, 6 하면 되겠죠. 어차피 뒤집은 거니까. 그치? 자, 이것도 똑같아. 요거 1로 두면 C 하나야. 여기도 C 하나 이렇게 쓰면 될 거고. 왼쪽에 H가 4개 있어? 오른쪽에 H 4개 있어야 되니까 2개짜리가 2묶음. 그치? 그럼 오른쪽이 끝났네? 5가 2개, 2개. 5가 4개 있으니까
2개짜리 부묶음 하면 되겠죠. 그죠? 이런 식으로 하시면 됩니다. 옳지 않죠? 여기까지 그냥 그냥 쓴 거니까. 자, 그럼 이제 산화환원에 대해서 볼 건데, 자, 산화, 환원. 이거 겁나 쉽거든? 겁나 쉬워. 1, 2단원보다는 3, 4단원이 어려워요. 1, 2단원보다는 3, 4단원이 어렵습니다. 3, 4단원이 어려운 이유는 지금처럼 이제 산화환원도 마찬가지고, 뭐 다음 주에 할지 그 다음 주에 할지 모르겠지만, 이제 중화반응도 마찬가지고, 이제 화학 파트가 조금 어려워져요. 어려워지고, 그 다음에 맨 뒤에 가면 4단원에는 물리가 절반이야. 물리가 절반.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어려워하고. 근데 특히나 여기 화학 부분을 조금 어려워합니다. 근데 통합과학을 어려워하는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는 내가 지금까지 수업을 해보니까 그냥 안 외워서요. 안 외워서. 알겠죠? 안 외워서. 그냥 반복해서 외우면 다 잘 됩니다. 이렇게 어려운 원리가 있는 게 아니란 말이야. 자, 보세요. 근데 이제 또 그럴 수 있어. 이게 어렵지 않으니까 좀 대충 하다가 시험 때만 바짝 해야지 이럴 수 있단 말이야. 근데 그건 또 안 돼. 통합과학이 희한한 과목이라 몰아서 하려고 하면 안 돼요. 몰아서 하려고 하면. 그러니까 평소에 진짜 조금씩, 뭐 하루에 20분씩 하더라도 조금씩 이제 하셔야 됩니다. 자, 보시면 제일 간단하게는 산화와 환원을 구분하는 제일 간단한 건 산소. 자, 산화는 산소화야. 그래서 산소를 얻으면 우리가 산화되었다고 표현하고, 환원은 산소를 잃으면 우리가 환원되었다고 표현을 합니다. 자, 잘 봐. 색깔로 구분을 해줄게. 색깔로. 보시면 요렇게 나눠져 있어요. 요렇게 짝꿍입니다. 그리고 얘네가 요렇게 짝꿍이에요. 뭐랑 짝꿍인지는 문제를 풀다 보면 보여. 문제를 풀다 보면 보여. 그러니까 이건 외우는 게 아니야. 근데 요 대표적으로 요 4개는 자동으로 외워지게 될 건데, 나머지 같은 경우는 그냥 보여요. 문제를 풀다 보면. 자, CO2. 6CO2야. 알겠죠? 6 있어야 돼. 6까지야. 자, 그러면 5가 2개짜리가 6개. 5가 12개였는데 여기는 5가 6개야. 5를 버린 거지. 그치? 5를 6개 버렸어. 버렸으니까 이게 환원인 겁니다. 그렇죠? 환원. 자, 6H2O야. 5가 6개야. 근데 여기는 5가 2개씩 6개니까 12개야. 그러면 6, 12니까 6 얻은 거지. 그치? 그럼 얘는 산화된 거네요. 그쵸? 됐죠? 여기까지. 자, 한 번 더 해보자. 한 번 더. 자, 요렇게. 왼쪽에는 5가 6개인데, 오른쪽에는 5가 12개야. 그러면 5를 얻었지. 그치? 산소를 얻은 느낌이니까 산화인 거고. 자, 5가 12개야. 이렇게 하니까 5가 6개야. 5가 12개인데 5가 6개야. 그러면 5를 잃었으니까 얘는 환원인 거죠. 그쵸? 환원. 이렇게 됐어요? 기준이 없어. 그러니까 이게 통합과학이 조금 그런 게, 원래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가 이거 표현할 때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야. 만약에 문제에서, 자, 지금 요 식에서 1번 식에서 산화된 녀석이 누구냐라고 하면 H2O가 산화됐습니다 하시면 됩니다. 6H2O 말고 그냥 H2O라고 하시면 돼요. H2O가 산화됐어요 라고 할 건데, 사실 화학 시간에 이렇게 배우진 않아. 그냥 H가 산화됐는지, O가 산화됐는지, C가 산화됐는지 이렇게 배울 거예요. 이렇게. 근데 통합과학에서 그렇게까지 하면 너무 어렵기 때문에 그냥 이런 식으로 그냥 묶어서 얘기를 하는 건데, 이거 몇 개 없어요. 그래서 이거는 그냥 외우는 게 나아, 차라리. 여기까지 되고 있어. 여기까지. 자, 봐봐. 봐봐, 얘도. 그러면 요렇게 갔어. 그러면 CH4. 그 5가 없죠, 그쵸? 5가 없어요. 여기는 5가 2개 있네. 5가 생겼어. 그러면 이거는 5가 생겼으니까 산화. 여기 5가 4개 있어. 이렇게 하면 5가 2개 있어.
O가 없어졌으니까 환원이죠. 그쵸? 산소가 없어졌으니까. 어렵지 않지? 그쵸? 어렵지 않아요? 자, 그럼 잘 봐봐. 우리가 왼쪽 편에 있는 걸 반응물이라고 하고 오른쪽에 있는 걸 생성물이라고 합니다. 화학식은 왼쪽에 있는 게 반응물, 오른쪽에 당연히 반응해서 뭔가 만들어냈겠죠. 그쵸? 그래서 산화환원이 되는 물질은 항상 반응물이야. 산화환원이 되는 물질은 반응물. 그리고 자, 잘 봐. 여기서 이거 4 되면 등호가 성립이 안 되지. 그치? 왜? 개수가 안 맞아. 그치? 개수가 안 맞는단 말이야. 그러면 여기도 마찬가지야. 5가 6개가 생겼어. 그럼 누군가는 없어져야 되는 거야. 됐니? 얘가 5가 갑자기 늘어났다는 얘기는 누군가는 없어져야 등호가 성립하는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누군가가 산소를 얻으면 누군가는 잃어버려야 돼. 반대로 누군가가 산소를 버렸으면 누군가는 그걸 얻어와야 돼. 그러니까 얘네들은 항상 동시에 일어납니다. 산화환원은 항상 동시에 발생하는 거예요. 산화만 일어나는 반응은 없고 환원만 일어나는 반응은 없어요. 됐죠? 여기까지 되고 있어? 자, 그러면 이제 난이도를 아주 조금 올려서 예를 들면 이런 게 있어. 응? C 그다음에 O2 이렇게 하니까 이게 CO 가 됐어. 이게 일산화탄소거든. 그러면 C와 O2, CO야. 개수를 맞춰야 돼. 그럼 이제 아까 뭐라고 했냐면 잘 모르겠어요. 그냥 제일 왼쪽 걸 1로 두시면 됩니다. 그럼 1, 탄소 1. 그럼 탄소 1. 그럼 오른쪽 거 끝났네. 산소 1. 그럼 2개짜리가 절반 있으면 1이잖아. 그치? 근데 화학식은 분수가 없어요. 분수라는 개수가 없어. 그러니까 요거를 없애주려면 그 양변에 2를 곱해주면 되죠. 2, 1, 2 되겠죠. 원래 1은 안 쓰지만 그냥 쓸게요, 오늘은. 됐죠? 어렵지 않지? 자, 그러면 탄소가 이렇게 해서 일산화탄소가 됐어. 얘는 O가 없어. 얘는 O가 생겼네. 그쵸? O가 2개 있고 여기는 O가 없어. 그럼 이거 산화지. 그쵸? 응? 그러면 얘는 갈 데가 없어. 얘는 갈 데가 없는데 갈 데가 없는 게 아니라 이렇게 오시면 됩니다. 없는 데로 갈 수는 없으니까. 그쵸? 근데 잘 봐. 얘는 산소가 2개야. 얘도 산소가 2개야. 그럼 산소를 잃지 않았잖아. 그쵸? 산소가 2개고 산소가 2개야. 근데 아까 뭐라고 했어? 하나가 산화하면 무조건 얘는 환원이어야 되거든? 그치? 누군가 얻었다는 건 누군가는 잃었다는 얘기니까, 그치? 무조건 동시니까. 얘가 산화하면 때려 죽여도 얘는 환원이어야 돼, 그치? 근데 말이 안 맞아. 5가 2개야. 5가 2개야, 그치? 자, 이때 이건 뭐냐면 얘네 둘은 O랑 짝꿍인 거야. 근데 이거는 C랑 O랑 짝꿍인 게 2개인 거지. 그치? 요거를 굳이 나타내자면. 그럼 이 얘기야. 보라색 색깔별로 할게요. 요렇게 할게. 얘는 보라색 O가 빨간색 O를 버린 거야. 그리고 탄소랑 짝꿍된 거야. 얘는 빨간색 O도 마찬가지로 보라색 산소를 버리고 산소랑 짝꿍이 된 거야. 그럼 서로 버린 꼴이지. 그치? 서로 버린 꼴.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래서 요렇게 환원이 되는 겁니다. 이런 경우가 몇 개 없어요. 요거 말고 하나가 더 있나? 이렇게 있을 건데, 무슨 말인지 알겠어? 이거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산화환원이 잘 안 보이면 동시에는 잘 안 보일 수 있는데 하나는 무조건 보이거든. 하나는. 그러면 그거부터 찾고 나머지는 환원이라고 하시면 됩니다. 아니면 뭐 하나가 무조건 환원이야. 그럼 나머지는 무조건 산화입니다. 됐어요? 여기까지. 되고 있어? 되고 있어? 자, 근데 아까 뭐라고 했지? 산소와 합쳐지는 걸 보통 우리가 연소라고 한다고 했잖아. 그렇죠? 연소했을 때 일산화탄소가 나오는 경우가 있고 이산화탄소가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일산화탄소가 나오는 경우를 우리가 불완전 연소라고 할 거고 이산화탄소가 나오는 경우는
완전 연소라고 얘기를 합니다. 됐어요? 완전 연소. 자, 봐봐. 그럼 이제 철의 재련 넘어와서 이게 이제 요 식인데, 철의 재련의 첫 번째 식이 요거고요. 두 번째 식은 뭐냐면 산화철을 일산화탄소와 반응시키면 얘가 Fe 그리고 CO2가 됩니다. 자, 철의 재련이라는 건 뭐냐면, 재련이라는 건 어떤 순수한 금속을 얻어내는 걸 재련이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순수한 금속. 그러니까 철 같은 경우 우리가 산화철이나, 이 철은 자연 상태에서 산화철 또는 철광석 이런 식으로 돼 있단 말이야. 산소랑 합쳐진 상태로 존재를 해요. 여기서 산소를 떼놓는 과정을, 그래서 순수하게 철만 얻는 과정을 우리가 철의 재련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도 일단은 개수를 맞출 거야. 그러면 자, 왼쪽 거 1이라고 하자. 여기 덩어리가 크니까. 그럼 Fe, 철이 2개 있어. 여기도 2개 있어야겠지, 그치? 근데 이제 여기서 문제야. 응? 얘랑 개수가 똑같아야 되지. C 있으니까. 그쵸? 여기까지 했어요? 그러면 이제 이거를 A라고 해보자, 그냥. 교과서적으로 얘기해 볼게요. A. 그럼 산소가 지금 3개에다가 O가 A개 있는 거죠. 그쵸? 왼쪽에는. 오른쪽에는 2개짜리가 A개 있으니까 2A개 있는 거지, 산소가. 그럼 이게 같은 거야. 그럼 따라서 A가 3이 나오죠. 그치? 그래서 이게 3이 되는 겁니다. 됐어요? 교과서적 풀이는 이래요. 근데 이렇게 하지 말고요. 그냥 1, 2, 3 아무거나 대입해보면 됩니다. 이게 좀 계산이 기억이 안 날 수 있잖아. 이게 또 쉬운 거지만 기억이 안 날 수 있어요. 그럼 이제 빈칸에 1, 2, 3 중에 넣으면 답이 나옵니다. 보통 1, 2 중에 답이 나와요. 알겠죠? 됐네요, 여기까지. 자, 그럼 다시. 그럼 요건 뭐죠? Fe2O3가 Fe2가 됐어. 그러면 O3가 없어졌지. 여긴 산소가 3개, 여긴 산소가 없으니까 산소를 잃었으니까 환원. 그치? 여기서는 CO가 CO2가 됐어. O가 3개. 여기는 O가 6개. 산소를 얻었으니까 산화. 됐어요? 여기까지는. 됐죠? 되고 있죠? 지금? 되고 있나요? 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소화제라는 거잖아. 소화제 먹잖아요. 소화제 왜 먹어? 소화를 시키려고. 내가 소화가 안 되니까 내 몸속에 있는 음식물들을 다시 소화를 좀 시키려고 먹는 거잖아. 소화제를 먹으면 소화제가 소화를 시켜준단 말이야. 그치? 자, 그럼 봐봐. 잘 봐야 돼. 환원이 된다는 뜻은 뭐냐면, 야, 나 산소 버릴 거야. 나 환원 될 거야. 그럼 너 내 산소 가져가 이거잖아. 야, 너는 산화되라 라고 하는 거잖아. 마찬가지야. 산화되는 녀석은, 야, 나 이제 산소 가져올 거야. 너 내놔. 그럼 얘는 산소를 내놓은 입장이니까 환원이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환원하는 녀석은 누군가는 산화시켜야 되고, 산화되는 녀석은 누군가를 환원시켜야 돼요. 산소를 버리려는 녀석은 누군가를 산소를 얻게끔 해줘야 되고, 산소를 얻으려고 하는 애는 누군가 산소를 버리게끔 해줘야 된단 말이야. 그래서 환원이 되는 물체는, 환원이 되는 녀석은 누군가를 산화시키는 산화제의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럼 이제 산화가 되는 녀석은 누군가는 환원을 시키는 환원제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뭔 말인지 알겠어? 환원을 시켜주고 산화를 시켜주는 거야. 소화제는 소화를 시켜주는 거야. 그치? 소화를 시켜주는 거. 됐어요, 여기까지? 여기까지? 자, 여기까지가 1차야. 여기까지가 1차. 자,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내가 쓴 화학식은 여러분도 쓸 수 있어야 됩니다. 알겠죠? 여러분도 쓸 수 있어야 돼요. 근데 보통 이제 외고나 국제고 같은 경우는 어렵게 이거를 화학식을 쓸 정도로는 내지 않아, 사실은. 사실은 그렇게 내진 않아요. 근데 어떻게 할지 모르니까 만반의 준비를 이제 해야겠죠. 자, 이제 몇 가지 산소 갖고만 더 몇 가지 얘기를 하면 CU 그리고 O. 그래, 이게 그러면 CuO가 됐어. 이렇게 해서 이것도 연소죠. 그렇죠? O가 했으니까 연소. 그럼 이것도 개수를 좀 따져봅시다. 이제 1로 하기보다는 이게 2개짜리니까 이걸 1로 할게요. O가 2개. O가
2개. CU가 구리입니다. 구리가 2개. 그럼 구리가 2개. 그럼 끝났죠. 그렇죠? 그래서 그러면 구리는 이렇게 해서 CuO가 됐어. 구리가 CuO가 됐어. O가 생겼지, 그치? O가 생겼으니까 얘는 산화. 그죠? 얘는 산화. 그 다음에 O2. 그 다음에 이렇게 됐어. 아까도 얘기했죠? O랑 O랑 짝꿍인데 얘는 CU와 O가 짝꿍인 거지? 그치? O가 O를 버렸다. 됐죠? 여기까지? 그러니까 얘는 환원된 겁니다. 됐어요? 자, 그리고 여기서 좀 알아야 되는 게 CU는 붉은색 구리야. 구리는 붉은색 금속이 알겠죠? 구리는 붉은색. 얘를 태웠어. 이걸 우리가 산화구리라고 얘기를 합니다. 산화구리는 검정색입니다. 알겠죠? 산화구리는 검정색. 됐어요? 여기까지? 자, 요거만 하고 잠깐 쉴게요. 산화구리는 검정색. 그럼 우리가 요 산화구리를 탄소와 반응시키면 Cu 그리고 CO2가 됩니다. 이것도 똑같이 개수를 좀 따져보면 잘 모르겠으면 이거를 1로 두시면 됩니다. 알겠죠? 잘 모르겠으면 CU5, CU1 그럼 5는 하나 했으니까 여기 2분의 1 돼야 되네. 이런 그러면 2분의 1 하지 말고 양쪽에 그냥 2 곱하면 요거 2개 요거 1 되겠죠? 그렇죠? 그러면 CU 2개 O 2개 O 2개 그럼 C는 하나니까 요거는 1이겠네요. 그렇죠? 1은 안 써도 돼요. 안 쓰는 거야. 그리고 우리 1x 이렇게 안 하니까. 그러면 CU5는 5가 2개 있는데 5가 없어졌어. 그러면 이제 환원. 그렇죠? 5가 없어졌으니까. C는 CO2가 됐어. 5가 생겼으니까 산화. 그렇죠? 그럼 이건 검정색 산화구리가 붉은색 구리가 되었구나 라고 하시면 됩니다. 붉은색 구리가 되었구나. 됐어요? 그리고 이거 이산화탄소죠? 이산화탄소를 석회수에 연결을 시켜요. 그럼 투명한 석회수가 뿌옇게 됩니다. 그러면 석회수가 뿌옇게 되면 우리는 이거 이산화탄소가 발생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까지 했어요. 여기까지. 그래서 자, 요렇게. 그래서 요거는 나중에도 하겠지만 이게 겉불꽃에 넣었을 때 구리를 겉불꽃에 넣었을 때고 이거는 구리를 속불꽃에 넣었을 때입니다. 우리 그 알콜 램프 보면은 겉불꽃과 속불꽃이 있어요. 바깥의 색깔과 안의 색깔이 좀 달라. 거기에 집어넣는 건데 겉불꽃이 있고 속불꽃이 있으면 겉불꽃은 완전 연소를 하고요. 속불꽃은 불완전 연소를 합니다. 알겠죠? 그리고 온도는 겉불꽃이 높아요. 알겠죠? 겉불꽃이 높습니다. 속불꽃이 높은 거 아니에요. 알겠죠? 이거는 출제 확률은 별로 없는데 나오면 무조건 틀립니다. 나오면 무조건 틀리는 거. 그래서 여기까지. 그래서 화학식이 되게 많아 보일 수 있어요. 졸라 많다. 필기 졸라 많고 그런데 그 필기노트에 다 써 있습니다. 다 썼습니다. 내가 필기노트에 다 써놨으니까 여러분 딱히 뭐 필기하고 이럴 필요는 없고 문제를 풀다 보면 뭐 당장 뭐 잘 풀진 않을 거지만 계속 풀다 보면 익히게 될 거예요. 알겠죠? 지금 막 너무 많다 이렇게 쫄지 말고 그냥 자연스럽게 하시면 됩니다.